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 시장이 갑자기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돌아서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겁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 그날,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겁니다. 주요 지수들이 그냥 뚝 떨어졌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V자로 다시 하늘로 치솟았죠? 말 그대로 숨막히는 반전이었습니다. 아니, 유가가 하루 만에 35달러가 움직였다니? 상상이 되세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말처럼 우리가 목격한 게 바로 그런 엄청난 규모의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이 딱 한 가지의 아주 강력한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무슨 경제 지표 발표나 기업 실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딱 몇 마디 말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전쟁은 거의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한마디가 시장의 엄청난 랠리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인과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거다라고 말하자마자 유가는 거의 9%나 폭락해서 80달러 후반대로 돌아갔고요.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죠. 시장이 이 말을 갈등 완화 신호로 즉각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또 있었죠. G7 국가들이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기름, 그러니까 이 전략 비축유를 같이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유가 하락세를 더 부채질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셈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위기가 끝난 거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 불편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왼쪽은 시장이 받아들인 메시지, 전쟁은 거의 끝났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실제 현장에서는 어땠나요? 이란은 새로운 미사일을 쏘고 휴전은 거부하고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인 말과 실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긴장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심지어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됐어요. 이건 시장이 축배를 드는 그 순간에도 지정학적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혼란, 당연히 남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이 숫자, 29개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빚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고통이 극심했다는 신호죠. 특히 반도체 쪽을 보면 이 괴리가 더 잘 보입니다. 하나증권 분석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은 오르고 있어서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정학적 공포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덮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불안한 랠리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다음 시험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데이터인데요. 만약 이 숫자가 시장 기대와 다르게 나온다면 최근의 이 낙관론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을 뉴스 중심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경제 데이터나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털보다는 속보, 정치인의 한마디에 가격이 널뛰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식이 잘 안 통하고 뉴스를 무작정 따라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헤드라인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 이면에 진짜 사실이 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곧 발표될 CPI 데이터를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고요. 셋째, 반대매매 리스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단식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공포가 만들어낸 펀더멘탈과의 괴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말이 모든 걸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뉴스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치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다음 수를 두기 전에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마지막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